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려대학교는 국가와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는 비전을 갖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은 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의 해입니다. 여러분도 120년 전통의 자랑스러운 민족사학, 고대 가족의 일원이 되어 우리와 함께 국가와 인류 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고려대학교에 투자하세요. 고려대학교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위대한 미래를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입학처입니다.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입학 전형 및 2024학년도 입학 전형 결과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논술 전형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전형 요소와 전형 구조를 다변화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 논술 전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논술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기존 전형에서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학업 우수 전형은 면접을 폐지하고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사이버 국방 전형은 2단계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1단계 성적 80%와 기타 군 면접, 체력 검정 등을 20% 반영합니다. 고른 기회 전형과 재직자 전형은 면접 반영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재직자 전형의 면접은 기존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이 아닌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변경합니다. 기타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 정시 모집의 수능 수학 영역 선택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인정합니다. 학교 추천 전형의 추천 가능 인원은 고등학교별 최대 1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이버 국방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 탐구 영역은 2과목 등급 평균이 아닌 상위 1개 과목 등급을 반영합니다. 특기자 전형 체육교육과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해당자의 경우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급학교 조기 진학 허가자의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학과 신설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정보대학 소속의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인공지능학과는 초거대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존 유사학과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인공지능에 특화된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수요가 많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에 근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전공 자율 선택제를 도입합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는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대학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학부 대학에서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유형 1로 36명을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 다군에서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으로 선발하며 입학생들은 일부 진입 불가한 학과를 제외한 총 43개 학과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과대학에서는 계열 또는 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유형 2로 6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수시 모집 학업 우수 전형과 정시 모집 가군 교과 우수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고려대학교 입학 전형은 크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구분하며 정원외 인원을 포함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학교 추천 전형,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업 우수 전형과 계열 적합 전형, 사이버 국방 전형, 재직자 전형, 고른 기회 전형을 운영합니다. 실기 실적을 위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는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을 위주로 평가하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 농어촌 전형, 사회 배려 전형, 특수 교육 전형,
특성화고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시 모집으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을 운영합니다. 수시 전형간에는 원칙적으로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입학 전형 중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둘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른 기회 전형과 재직자 전형간에도 복수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시 모집 전형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고른 기회 전형, 재직자 전형, 특기자 전형, 계열 적합 전형의 면접은 수능 시험 이전에 실시합니다.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논술 전형의 논술 고사는 수능 이후 실시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에 이루어지며 12월 말까지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게 됩니다. 전형별 자세한 세부 일정은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의 수능 영역별 지정 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국어, 수학은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하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탐구는 인문계열과 디자인 조형학부에 지원하는 경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모두 인정하지만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경우 과학탐구만 인정합니다. 탐구 영역은 반드시 2개 과목에 응시해야 하고 서로 다른 2개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만 인정하며 동일 분야 1, 2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전형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은 국내고 졸업 예정자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 자격으로 출신 고교에 추천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별 최대 12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인문계, 자연계 계열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고교 유형 등에 대한 지원 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학교 추천 전형은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전형으로 운영하며 학생부 교과 성적을 80% 정량 반영하고 서류 평가를 20% 반영합니다. 학교 추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 반영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과 원점수, 평균,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 모든 과목을 점수 산출에 반영합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습니다. 석차 등급이 기재된 과목은 석차 등급을 그대로 반영하고 석차 등급이 기재되지 않고 성취도 및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 과목은 별도의 산출 방법을 통해 성취도를 석차 등급으로 변환하여 반영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성취도가 A인 경우 성취도별 반영 비율에 관계없이 석차 등급을 1등급으로 변환합니다. 성취도 B씨의 경우에는 성취도별 비율을 반영하여 변환 석차 등급을 산출합니다. 보다 상세한 산출 방식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학생부 교과 점수 산출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의 서류 20%는 교과 이수 충실도 70%와 공동체 역량 30%로 평가합니다.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 교과 성적 80%를 정량 반영하므로 서류 평가에서는 학업 역량에 대해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과 이수 충실도에서는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확인합니다. 지원 계열 수학에 필요한 교과의 이수 정도와
교과 수업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를 세부 평가 요소로 활용합니다. 공동체 역량은 학교 추천 전형 이외에도 모든 전형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서류 평가 역량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으로 공동체 내의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타인을 위해 나누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세부 평가 요소로 활용합니다. 학교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의과대학을 제외한 인문계와 자연계 모집 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이 7 이내이며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이어야 합니다. 의과대학은 4개 영역의 합이 5 이내이며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탐구 영역은 2개 과목의 평균 등급을 반영합니다. 탐구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2개의 지정 과목에 응시해야 합니다. 과학탐구는 동일 분야에서 원, 투를 응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 1과 물리 2를 응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의 지난해 결과입니다. 679명 모집에 6,998명이 지원하여 10.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단계별 평가가 아닌 일괄 전형이므로 지원 인원이 아닌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을 실질적인 경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 추천 전형 수능 최저 충족률은 57%로 최종 실질 경쟁률은 5.84대 1이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최저 충족률은 57%, 충원율은 137.1%로 23학년도와 비교해보면 24학년도에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아지고 충원율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계열별, 단과 대학별로 수능 최저 충족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계열 전체 평균은 62.4%로 23학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인문계열에서는 경영대학과 정경대학의 최저 충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연계열 전체 평균은 인문계열보다는 다소 낮은 54.1%로 23학년 대비 하락한 수치입니다. 자연계열에서 최저 충족률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정보대학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은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저 충족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 인문계열 단과대학별 충원율입니다. 전체 평균은 118.8%로 이 의미는 100명을 선발한다고 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218.8명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학부가 약 167%로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였고 보건과학대학이 약 23%로 가장 낮은 충원율을 나타냈습니다. 자연계열 평균 충원율은 약 155%로 인문계열보다 높았습니다. 정보대학 충원율이 약 267%로 가장 높았고 스마트 보안학부가 40%로 가장 낮은 충원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인문계열 모집 단위별 총 합격자 교과상위 70%일과 충원율입니다. 총 합격자 기준 상위 70%에 해당하는 학생의 교과 등급이란 예를 들어 총 합격자가 100명이고 이들에게 교과 등급을 기준으로 등수를 부여할 때 70등에 해당하는 합격자의 교과 등급을 뜻합니다. 이 정보는 모집 인원과 경쟁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및 수능 난이도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지원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별 충원율 중 한문학과의 경우 최초 합격자가 모두 등록하여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총 합격자 교과상위 70%일과 충원율입니다. 다음은 고교 유형별 지원 및 합격 비율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성적을 정량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 및 합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4학년도 일반고의 지원 비율은 98.4%였으며 총 합격 비율은 98%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 전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학업 우수 전형은 면접이 없는 서류 100% 일괄 선발로 진행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학교 추천 전형과는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학업 우수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계열과 대부분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의 합이 8 이내를 충족해야 하며 계약학과인 반도체공학과, 차세대 통신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4개 영역 합이 7 이내를, 의과대학은 4개 영역 합이 5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전 모집 단위 공통으로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의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는 탐구 영역을 상위 1개 과목만 반영하고 의과대학의 경우 탐구 영역을 2개 과목 평균 등급으로 반영합니다. 탐구 영역은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하며 과학탐구는 서로 다른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서류평가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 다단계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2인의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지원자의 서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1단계 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2단계에서 1차 평가위원이 아닌 2명의 평가위원이 해당 지원자의 서류를 다시 평가합니다. 2단계에서도 일정 등급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1, 2단계에서 참여하지 않은 2인의 평가위원단이 논의를 거쳐 최종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본으로 하며 각 평가 항목별로 A+부터 F까지 총 7점 척도로 항목별 독립평가를 실시합니다. 전형별로 중점을 두는 평가 항목이 상이하며 이는 각 전형의 역량별 반영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세부 평가 항목인 학업 성취도는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을, 학업 의지는 적극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노력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각 세부 항목 간 별도 비중은 없으며 모든 세부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학업 역량에 해당하는 하나의 평가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학업 역량 평가 시 서류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전반적인 교과 성취 수준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는 서류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지원자의 학생부 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요약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교과군별, 학년 학기별 평균 등급과 이수 단위, 전체 교과 평균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 모집 단위 지원자의 교과 군별 이수 단위 평균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정리된 요약본만을 통해 학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과의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의 경우 해당 과목의 단위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과 이수자수를 함께 고려합니다. 성취도로 산출되는 과목은 단위수, 원점수, 평균, 성취도 및 이수자수, 성취도 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교과 평가는
단순 최종 등급으로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석차 등급이나 성취도가 같더라도 여러 지표들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교육 환경을 고려한 정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자기 개발 역량은 지원자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 내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계열 관련 역량에서는 지원 계열과 관련하여 교과목 이수 현황과 계열 관련 탐색 노력 및 준비 정도를 평가하며 주어진 문제에 대해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탐구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자연계열 신소재공학부 지원자의 자기 개발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자 소속 고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통해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자가 계열과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지 살펴봅니다. 이 지원자는 신소재공학부를 지원했으므로 수학, 과학 과목 이수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과목별 위계를 잘 지켜서 이수했는지, 수학 및 과학 과목 중 어려운 과목을 피해서 듣지는 않았는지,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지만 적극적으로 계열 탐색을 위해 이수하려는 노력이 보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신소재공학부는 과학 과목 중 물리, 화학 과목 이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지원자는 화학 1, 2, 물리 1, 2 및 고급 물리학을 과목 위계를 지켜 이수하였으므로 모집 단위 관련 과목을 충분히 이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교육과정 편성표를 통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보았다면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 요약표에서는 모집 단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과군의 학업 성취 수준과 이수 단위를 살펴봅니다. 이와 같은 학생부 내의 교과 관련 내용 이외에도 자율, 동아리, 진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통해 계열 관련 비교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자기 개발 역량을 평가합니다. 고려대학교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이와 같이 모집 단위별 권장 핵심 과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모집 단위에서 어떤 과목의 이수를 요구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입니다. 공동체 내의 규칙 규정을 준수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타인을 위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었는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출결 상황은 규칙 준수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며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누적 시 감점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사유가 있는 질병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감점 요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나눔과 배려에서는 봉사활동 실적을 다각도로 평가하며 봉사활동 실적의 양적, 질적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양적 측면에서의 평가 시 지원자의 소속 고교 평균 봉사활동 시간을 참조하여 지원자가 처한 환경을 고려합니다. 또한 봉사의 내용을 확인하여 질적인 면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출결, 봉사 이외에도 리더십 활동 등 학생부 내 곳곳에서 확인되는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활동 모두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항목 및 항목별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학업 우수 전형은 학업 역량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전형으로 서류평가에서 학업 역량을 50%, 자기 개발 역량을 30%, 공동체 역량을 20% 반영합니다. 학업 우수 전형의 2024학년도 전형 결과입니다. 학업 우수 전형은 1,006명 모집에 15,160명이 지원하여 최초 지원 경쟁률은 약 15대 1로 나타났고 1단계 합격자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였습니다. 학업 우수 전형의 면접은 수능 이후에 진행되었으며 면접 결시율은 33.7%였습니다. 학업 우수 전형의 결시율은 매년 30%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면접 응시자 중 약 63%의 학생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학업 우수 전형의 최종 실질 경쟁률은 2.07대 1이었습니다. 2024학년도 학업 우수 전형 수능 최저 충족률은 약 63%, 충원율은 약 58%로 나타났습니다. 23학년도와 비교해보면 24학년도에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24학년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탐구 영역 등급 반영 기준을 2과목 평균에서 상위 1개 과목 반영으로 완화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23학년도 대비 충원율은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면접 응시자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인문계열 전체 면접 응시 비율은 약 68%,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약 60%로 나타났습니다. 면접 응시 비율은 미디어학부와 보건과학대학이 76.7%로 가장 높았고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경영대학, 정경대학, 심리학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자연계열 전체 면접 응시 비율은 64.6%,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65.7%였습니다. 자연계열에서 면접 응시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의과대학으로 79.3%로 나타났고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스마트 보안학부가 80%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단과대학별 충원율입니다. 인문계열 전체 평균은 약 54%며 경영대학이 10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연계열 충원율 전체 평균은 약 62%였습니다. 이 중 의과대학이 약 145%로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별 총 합격자 상위 70%일 교과 등급과 충원율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보다 교과 등급이 낮게 형성되는 이유는 학업 우수 전형은 고교 유형이 보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문계열에서는 정치 외교학과가 2.04 등급으로 가장 높은 70%를 보였습니다. 한문학과는 최초 합격자가 모두 등록하여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의과대학 1.19 등급 다음으로 생명공학부가 1.64 등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료는 모집 단위별 선발 규모 및 지원 고교 유형 비율 등이 교과 등급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 유형별 지원 및 합격 비율 자료입니다. 지원자의 고교 유형 비율은 일반고가 70.3%, 자사고 16.8%, 외고, 국제고가 11.7%입니다. 학업 우수 전형은 단순 교과만이 아닌 학생부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비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업 우수 전형 지원율이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총 합격에서 비율을 살펴보면 지원 대비 합격률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졸업 연도별 지원 및 합격 비율 결과입니다. 재수 이상의 비율이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하여 지원자 중 재수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0.7%, 총 합격자를 기준으로는 19.4%로 나타났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여전히 졸업 예정자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 전형입니다. 계열 적합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단계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에 면접 성적 5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계열 적합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 자기개발 역량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 역량을 40%, 자기개발 역량을 40%, 공동체 역량을 20% 반영합니다. 계열 적합 전형의 면접은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진행되며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장에 입실 후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준비실로 이동하여 제시문 숙독을 21분 동안 진행한 후 면접 고사실로 이동하여 7분간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 시간 대비 숙독 시간이 길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제시문 문항의 난이도가 타 전형에 비해 높다는 의미입니다. 계열 적합 전형 의과대학은 MMI 면접을 실시합니다. 먼저 계열 적합 전형 제시문 기반 면접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문 숙독 21분, 면접 7분으로 면접을 진행한 후 2단계에 걸쳐 인적성 면접을 각 8분씩 진행합니다. 고려대학교 제시문 기반 면접은 계열 적합 전형, 고른 기회 전형, 재직자 전형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는 제시문의 주제와 내용을 이해하고 제시문 사이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분석력,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를 주어진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 주어진 정보를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력과 면접 태도를 평가 항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적성 면접은 계열 적합 전형 의과대학에서만 이루어지며 총 2단계에 걸쳐 별도의 상황 제시문을 통해 면접 평가를 진행합니다. 의학 전공자의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공 적합성, 종합적 사고력, 인성, 면접 태도의 4개 항목을 활용합니다. 고려대학교 면접 기출문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자료실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지를 통해 매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대학교 면접 유형 및 난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계열 적합 전형에서는 632명 모집에 8,270명이 지원하여 지원 경쟁률은 13.09대 1로 나타났으며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5배수인 3,19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해당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면접 고사가 수능 시험 이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결시자 수가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면접 단계 실질 경쟁률은 면접 배수에 가까운 4.7대 1이었습니다. 계열 적합 전형 인문계열 전체 평균 면접 응시율은 97.1%로 단과대학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연계열 평균 면접 응시율은 92%였으며 정보대학의 면접 응시율이 약 7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계열 적합 전형 인문계열 충원율은 전체 평균 140.5%였으며 국제대학의 충원율이 190.5%로 가장 높았습니다. 계열 적합 전형 인문계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업 우수 전형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계열 적합 전형은 모집 인원이 적으므로 충원율에 비해 충원 인원은 적은 편입니다. 미디어 대학의 경우 127.3%지만 11명 모집 인원에 25명 합격으로 충원 인원은 14명이었습니다. 자연계열 충원율 전체 평균은 193.5%였으며 정보대학이 약 289%로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였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고,
영재학교 지원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과학기술원 및 타 대학으로 이탈하는 인원이 많아 인문계열에 비해 충원율이 높은 편입니다. 24학년도 계열 적합전형 인문계열 지원자 총 합격자의 고교 유형 비율을 보면 23학년도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외고, 국제고에서의 지원, 합격이 다른 전형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지원자 기준으로는 외고, 국제고가 약 46%, 자사고가 11.6%, 일반고가 약 40%의 비중을 보였으며 총 합격자 기준으로는 외고, 국제고가 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열 적합 전형에서의 일반고 지원과 합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열 적합 전형 인문계열 모집 단위별 총 합격자 상위 70%에 해당하는 학생의 교과 등급과 충원율입니다. 인문계열 중 언어학과가 2.18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심리학부가 그 다음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타 전형에 비해 다양한 고교 유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 등급이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적합 전형 자연계열 지원자 총 합격자의 고교 유형 비율을 보면 전형 특성상 다른 전형에 비해 과고, 영재학교의 지원과 합격이 많습니다. 지원자 중 일반고가 38%, 자사고 22.7%, 과학고, 영재학교가 36.5%였습니다. 총 합격자 기준으로는 과학고, 영재학교가 66.7%로 가장 많았으며 자사고는 약 19%, 일반고가 13.7%였습니다.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에서도 일반고의 지원과 합격이 지난해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별 총 합격자 상위 70%의 자료입니다. 의과대학이 1.79등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과고, 영재학교 지원자와 합격자가 다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 등급이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고, 영재학교 합격자가 소수인 모집 단위의 경우 상위 70%에 해당하는 등급이 일반고, 자사고 합격자의 교과 등급일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교과 등급이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24학년도 계열 적합 전형의 졸업 연도별 지원 합격 비율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을 보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 다른 전형과 비교할 때 재수 이상의 지원자가 많은 편입니다. 지원자 중 약 38%가 재수 이상자에 해당하였으나 총 합격 비율은 13%로 높지 않았습니다. 학생부 종합 사이버 국방 전형입니다. 사이버 국방학과는 국방부 계약학과이므로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중 군인 사법 제10조 결격 사유 등에 저촉되지 않는 만 16세 이상 25세 이하를 지원 자격으로 합니다. 전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모집 인원 5명의 5배수에 해당하는 25명을 선발하며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 면접과 체력 검정 등 2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사이버 국방 전형은 국, 수, 영, 탐 4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탐구 과목은 과학탐구 상위 1개 과목을 적용합니다. 탐구 영역은 반드시 2개 과목에 응시해야 하며 서로 다른 2개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학생부 종합 사이버 국방 전형의 서류 평가는 학업 역량 50%, 자기 개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수시 모집 고른기회 전형은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사회 배려자, 자립지원 대상자를 지원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른기회 전형의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 후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에 면접 5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능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의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50%, 자기개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를 반영합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합니다. 제시문 숙독 시간 12분이 주어지고 면접은 6분 동안 진행합니다. 학생부 종합 재직자 전형입니다. 재직자 전형은 202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소재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는 재직자를 지원 자격으로 합니다. 모집 단위별 1명 이내로 선발하며 최대 1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와 면접 성적 5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은 2025학년도부터 제시문 면접으로 진행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류 평가 역량은 학업 역량 50%, 자기개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를 반영합니다. 재직자 전형의 면접은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제시문 숙독 시간은 12분, 면접 진행 시간은 6분입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2025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으로 논술 전형은 논술 100%로 선발하는 일괄 합산 전형이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경영대학을 제외한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든 모집 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의 합이 8 이내이면서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하고 경영대학을 지원하는 경우 4개 영역의 합이 5 이내이면서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탐구 영역은 상위 1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탐구 영역은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하며 과학탐구는 서로 다른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논술고사는 수능 시험과 같은 주에 주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연계는 토요일, 인문계는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고사 시간은 80분간 진행됩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경우 인문, 사회, 서술형 논술을, 자연계열은 수학 논술을 봅니다.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자료실에 탑재된 모의 논술고사 논술 자료집을 통해 논술 유형과 난이도, 채점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위주 및 논술 전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은 실기 실적 위주로 구분되는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으로는 총 6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중 체육교육과는 종목별 지원 자격에 따른 모집 인원을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기자 전형 체육교육과의 전형 요소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경기 실적 70%와 학생부 교과 25%, 학생부 출결 5%를 반영하여 모집 인원의 4배수를 선발합니다.
이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해당자의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체육교육과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경기 실적 서류 목록표와 경기 실적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체육교육과는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대학 입학 이후에 학업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고교 성적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상세한 내용은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의 면접은 제출 서류 기반 면접으로 별도의 준비 시간 없이 면접을 5분간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항목은 체육 전문성 50%, 발전 가능성 25%, 지도자 소양 25%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다음은 특기자 전형 디자인 조형 학부입니다. 단계별 선발로 1단계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합 8등급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 상위 1개 과목을 적용합니다. 탐구 영역은 반드시 2개 과목에 응시해야 하고 서로 다른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디자인 조형학부에 지원하는 경우 창의활동 보고서 목록표와 창의활동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 8개의 활동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조형학부의 서류 평가 역량은 학업 역량 20%, 자기 개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 창의성 20%를 반영합니다. 창의성은 다른 전형과 차별된 고유의 역량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사고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독창성, 성실성, 표현력, 논리성을 세부 평가 요소로 활용합니다. 디자인 조형학부의 면접은 제출 서류 기반 형태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준비 시간 없이 8분간 면접을 진행하며 융합 사고력, 전공 적합성, 면접 태도를 각각 40%, 40%, 20%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2024학년도 특기자 전형 디자인 조형학부의 결과입니다. 디자인 조형학부에서는 15명 모집에 340명이 지원하여 지원 경쟁률은 22.67대 1로 나타났습니다.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였고 이 중 면접 결시율은 14.7%였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약 69%였으므로 면접 단계 실제 경쟁률은 2.93대 1이었고 충원율은 약 44%였습니다. 디자인 조형학부의 총 합격자 기준 상위 70% 학생의 교과 등급은 2.16 등급입니다. 고교 유형별 지원 및 합격 비율을 보면 일반고가 약 64%, 예술고가 약 25% 순으로 많이 지원했고 총 합격을 기준으로 일반고가 약 65%, 예술고가 약 35%를 차지하여 예술고의 지원 대비 합격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졸업 연도별 지원 및 합격 비율입니다. 재수 이상 지원이 23.8%로 높은 편이었으나 총 합격에서는 재수 이상이 8.7%로 재학생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기자 전형 사이버 국방학과는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면접 20%, 군 면접과 체력 검정 등을 20%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기자 전형 사이버 국방학과에 지원하는 경우 활동 증빙 서류를 A4 3매 이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국방학과의 서류 평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활용하는 학업, 자기개발, 공동체 역량과 더불어 전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할 줄 아는 능력, 즉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추가로 평가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지적 호기심과 과제 집중력을 세부 평가 요소로 활용합니다. 학업 역량 20%, 자기개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 문제 해결 능력 20%를 반영합니다. 사이버 국방학과는 지원자가 제출한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별도의 준비 시간 없이 8분간 면접을 진행합니다. 활동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제출 서류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며 자기 개발 의지 40%, 전공 적합성 40%, 면접 태도 20%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2024학년도 특기자 전형 사이버 국방학과의 결과입니다. 15명 모집에 69명이 지원하여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였으며 면접 결시율이 약 2%로 매우 낮았으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이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1단계 선발 배수 3배수와 큰 차이가 없는 2.87대 1로 나타났습니다. 충원율은 약 113%였습니다. 총 합격자 기준 교과상위 70% 학생의 교과 등급은 4.39였습니다. 지원, 총 합격에서의 고교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학과 특성상 과학고, 영재학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원에서는 과학고, 영재학교가 약 55%, 일반고가 약 22%를 차지했고 총 합격에서는 과학고, 영재학교가 약 78%를 차지하여 합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원자 중 재수 이상은 14.5%였으나 총 합격에서는 6.3%를 차지하여 재수 이상보다는 졸업 예정자의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은 일반 전형, 농어촌 전형, 사회 배려 전형, 특수교육 전형, 특성화고 전형, 교과 우수 전형 선발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 추가 충원 기간 종료 후 미등록 인원을 합산하여 정시 최종 선발 인원이 확정되며 최종 확정 인원은 정시 모집이 진행되기 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전형 일정입니다. 1월 중 적성 인성 면접, 실기 전형, 면접 평가가 필요한 모집 단위의 고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발표되는 정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 단위별 수능 지정 응시 영역입니다. 수시 모집과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은 제한이 없습니다. 전 모집 단위에서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자연계열, 인문계열 전 모집 단위와 체육교육과는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해야 합니다. 디자인 조형학부는 수학 영역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정교육과와 간호대학을 제외한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과학탐구 응시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 모집 단위에서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모두 인정합니다. 단 탐구 영역은 제2외국어나 한문 영역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특성화고 전형 지원자를 제외하고 직업탐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은 사이버 국방학과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지원 자격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수능 100% 반영을 기본으로 하며 의과대학은 별도 배점 없는 적성 인성 면접을 추가적으로 시행합니다. 체육교육과와 디자인 조형학부에서는 수능 70%에 실기 30%를 합산하고 사이버 국방학과는 수능 80%에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군면접 20%를 반영합니다. 사이버 국방학과는 세부 지원 자격과 별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므로 반드시 정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정시 교과 우수 전형은 정시 모집에서도 3학년 2학기까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전형입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 학생부의 6학기 교과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모집 단위별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을 충족한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며 영재학교, 예술고, 특성화고, 검정고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형 방법은 수능 80%에 학생부 교과를 20% 정량 반영하여 합산합니다. 학생부 교과 산출 방식은 학교 추천 전형의 교과 산출 방식과 동일하며 의과대학은 별도 배점 없는 적성 인성 면접을 추가적으로 실시합니다. 정시 농어촌 전형, 사회배려 전형, 특수교육 전형, 특성화고 전형은 전형별로 상이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므로 세부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문계,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수능 100%로 선발하며 의과대학은 별도 배점 없는 적성 인성 면접을 추가적으로 시행합니다. 체육교육과와 디자인 조형학부는 수능 70%와 실기 3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의 수능 반영 방법입니다. 일반 전형, 교과 우수 전형, 농어촌 전형, 사회 배려 전형에서는 인문 계열은 국어 200, 수학 200, 탐구 160점으로, 자연 계열은 국어 200, 수학 240, 과학 탐구 200점으로, 체육교육과는 국어 200, 수학 200, 탐구 160점으로, 디자인 조형학부는 국어 200, 탐구 160점으로 합산합니다. 모든 모집 단위에서 영어는 등급별 감점을 적용하며 한국사는 등급별 가점을 적용합니다. 특수교육 전형, 특성화고 전형의 수능 반영 영역 및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200, 수학 200, 탐구 200점으로, 자연계열은 국어 200, 수학 200, 과학탐구 200점으로 합산하며 영어는 등급별 감점 적용, 한국사는 등급별 가점 적용합니다. 특성화고 전형 지원자는 탐구 영역으로 직업탐구도 인정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학부대학은 정시 다군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의 평가 방법은 정시 가군과 동일하며 수능 반영 방법은 국어 200, 수학 240, 사탐, 과탐 160, 영어는 등급별 감점, 한국사는 등급별 가점하여 평가합니다. 영어 영역 등급별 감점은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합니다. 영어 1등급은 감점이 없고 2등급부터 구간당 3점씩 추가적으로 감점합니다. 한국사는 등급별 가점 방식으로 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5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차감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2024학년도 정시 모집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 단과대학별 충원율입니다.
일반 전형의 충원율 전체 평균은 약 35%였고 교과 우수 전형의 충원율 전체 평균은 18.5%였습니다.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 모두 경영대학, 자유전공학부 순으로 충원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국제대학은 교과 우수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없었고 식품자원경제학과, 미디어학부, 보건정책관리학부, 심리학부는 교과 우수 전형에서 충원이 없었습니다. 자연계열 단과대학별 충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계열 일반 전형 충원율 전체 평균은 약 38%, 교과 우수 전형 충원율 전체 평균은 약 27%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전형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정보대학 순으로 충원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과 우수 전형에서는 정보대학이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였습니다. 스마트 보안학부는 교과 우수 전형에서 충원이 없었으며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교과 우수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문계 모집 단위별 충원 인원입니다. 경영대학이 일반 전형에서 66명, 교과 우수 전형에서 15명으로 가장 충원이 많았고 교육학과와 역사교육과와 같이 두 전형에서 모두 충원이 발생하지 않은 모집 단위도 있었습니다. 자연계열 충원 인원입니다. 컴퓨터학과가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 모두에서 충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졸업 구분에 따른 지원 및 합격 비율입니다.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 모두 지원, 합격에서 재수 이상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지원자 중 졸업 예정자의 비율은 약 30%였으며 총 합격에서의 비율은 약 23%였습니다. 3학년 2학기까지의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교과 우수 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재학생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교과 우수 전형에서는 지원자 중 졸업 예정자의 비율이 약 41%, 총 합격에서의 비율은 약 40%였습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별 총 합격자의 수능, 국어, 수학, 탐구 영역 100분위 평균에서 상위 70%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교과 우수 전형은 상위 70%의 수능 100분위와 교과 등급을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인문계 모집 단위의 경우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에서 자유전공학부가 각각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 95.8과 9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과 우수 전형에서 교과 등급이 가장 높게 형성된 모집 단위는 1.73 등급인 심리학부였습니다. 자연계열 상위 70%의 자료입니다. 의과대학이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 모두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 99%로 가장 높았고 교과 우수 전형의 교과 등급 70%일도 1.42 등급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전형 안내 및 전년도 전형 결과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수시 및 정시 모집 요강 외에도 입학 전형 안내 영상, 면접 안내 영상, 학과 안내 영상 및 학과 안내 가이드북, 기출 문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 Q&A 게시판 또는 상담 전화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